한 주가 끝나는 4월 23일 금요일의 통키뉴스 235 뉴스는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스페이스 X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국 뉴스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다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4월 23일 한 주가 끝나는 불금 금요일의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금 서부 시각으로 오전 9시인데요. 여전히 비트코인 5만 불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때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른 가상화폐들도 대부분 가격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누구는 대박나서 회사도 때려치웠다더라,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며칠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상화폐가 하나 소개되자 그 가격이 3배 넘게 올랐다가 곧바로 반토막이 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뒤늦게 따라서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고요. 상투라고 하죠. 뒤에서 누군가 시세를 조정한 건 아닌지 의심도 들지만 조정했지요. 문제는 그걸 밝힐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갖 세력들, 온갖 지지번한 일을 하는 것들이 요즘은 다 비트코인에서 뒤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 코인 유튜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락장에서도 돈을 불려줄 코인이라면서 일단 가상화폐를 소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디스트릭트 OX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세계 거래소 22군데 상장돼 있을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은 없지만 각국 여러 거래소에서 제법 인정을 받았다. 점점점 하면서 중기 투자로 접근하면 괜찮다면 매입을 부추기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 또는 계단식 상승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차트 분석도 해주는 척하지요. 자, 국내에서 거래가 많지 않다 생소한 코인인데 이 방송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국내는 한국입니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던 불과 10분 만에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사람들, 개미들이 따라 붙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고점을 찍은 지 10분 만에 가격은 반토막 나게 됩니다. 결국 유튜버의 말을 믿고 샀다가 손해를 봤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시세 조정을 의심받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를 추천해준다는 영상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세 조정이 의심돼도 현행법상 막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어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지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지 계좌는 왜 보여줍니까? 참말로 뭐 주식이든 유튜버든 따라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실컷 펌프질이라 그러죠. 사라고 부추겼다가 뭐 합격이 아니죠. 오르면은 자기 잘난 척, 떨어지면은 왜 따라했냐.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 이들을 좀 처벌할 법들이 제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의 악순환으로 투자자들만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도치코인, 뭐 폴카닷, 유니스왑. 어우, 팀장님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지금 기사 보고 읽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도요, 지옥이다라며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을 앞둔 투자자가 이번 급락으로 결혼이 파탄하게 생겼다며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7%, 총 1억 1,395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메디블록, 도치코인, 리플 등 변동성 많은 알트코인에 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분은 정신이 없네요. 왜 결혼 자금을 저기다 넣죠? 이분의 말에 의하면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주신 돈하고 몇 년 동안 모은 돈 전부 다 물려서 진짜 미치겠다면서 여기 안 오르면 진짜 결혼이고 뭐고 파탄나고 끝장이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번 폭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난 2018년 일명 박상기의 난이 재현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박상기의 난은 당시 2018년 1월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씨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을 두고 생긴 말이거든요. 이번에는 은성수의 난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는 누구냐면 현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관련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도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가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등록 안 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에 대거 폐쇄할 수도 있다 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은성수든 예전에 박상기든 미국에서도 지금 제롬 파월이든 여기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코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쪽박 차는 이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를 하지 말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쪽박차도 세다. 센 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 욕심, 단기간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다 도박성 투기 욕구입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할까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지난주에 집 사가지고 이번 주에 왜 안 오나 봅니까? 근데 주식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욕, 그것을 다스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 부어서 그냥 사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빌 게이츠 회장님,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곧 코로나의 팬데믹은 종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영국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백신이 일상 정상화 도울 것이다.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한마디가 많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음모론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 백신도 빌이 만들 거고 그래서 자기가 돈 벌 거다. 저는 근데 그때 1년 이맘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 게이츠는 물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가치도 대꾸도 안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빌 게이츠 건가요? 아니면 말고식이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얼바인에 몇 년 전에 김태희 씨가 집을 샀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갖고 있죠. 그랬을 때 미국 현지에서 아줌마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엠모 사이트에서 김태희가 지금 임신한 저 아이가 남자다, 남자. 그래서 애 낳으면 시민권 여기서 얼바인에서 나서 군대 안 보내려고 저러는 거다. 기정사실화처럼 만들. 요즘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태어났더니요 딸이었습니다. 그 아줌마들 어디 갔나요? 코인하고 있겠죠? 아니면 말고식에 무책임한 것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 우리 입 조심합시다. 백두산 호랑이가 화제입니다. 지금 그 백두산에 있는 백두산 호랑이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방치해뒀겠죠. 호랑이는 놔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지금 중국 주민 마을에 덮쳤습니다. 뭐 지나가는 차 유리창도 깨부수고요. 제가 요 관한 뉴스는 여기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유튜버들의 댓글입니다. 이 중국 놈들아 얼마나 못되게 그렇으면은 신이 산신령이 호랑이 보내서 이렇게 혼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다는데 네 좀 일리 있는 말이 같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마스크 만드시는 공장장 사장님들 굉장히 힘드시다 그러죠. 왜냐면은 없어서 못 팔던 마스크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뭐 사기꾼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부족해서 만들게 되면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셨어야죠. 이 주식으로 말하면 상토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좋다고.
오늘은 또 주식이 다 파란색이거든요. 다 뛰어들면 상투 잡는다니까요. 역방을상의 전략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도 연결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재범 코치 아시죠? 그쵸? 쇼트랙 국가대표 코치인데요. 처음에는 성추행, 성폭행, 성관계 한 적 없다더니 이제는 합의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뺀지르하게 생겨가지고 자식이 아무튼 종신형이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에서 그 벨기에 대사의 와이프가 한국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벨기에 대사의 그 와이프가 중국 여자로 밝혀져서 더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 받아라. 근데 이제 그 저거잖아요. 외국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치외 먹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뭐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벨기에 대사가 그 사과문을 그냥 발표를 했는데 당사자인 저 벨기에 대사 아줌마는 도피성 병원에 있고 그랬더니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 뺨을 때려 즐겁다라는 글에 웃겨요 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네요. 지금 이제 지웠다고 하는데 주한 벨기에 대사관 페이스북에 대사관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그중에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을 울보들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우는 모습이 즐겁다는 내용을 담겼고 여기에 대사관 측이 웃겨요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 아닌가 이거. 쫓아내야죠. 벨기에 뭐 유럽의 한 나라인 것 같은데 좀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네.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대사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국격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대사나 대사 와이프가 있는 대사들은 단호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 그걸 못하죠? 뭐 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요? 쫓아내세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벨기에 대사 저 와이프 저 미친년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직원한테 저런 사건 하면은 벨기에 저놈 저 미친년 놈들이 죄송합니다. 저 화를 내서 좀 더 내겠습니다. 저 미친년들이 저런 고자세로 하겠습니까? 당장 죄송하다 그러고 벨기에 국왕이든 총리든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근데 왜 저걸 저렇게 놔두는 거죠? 벨기에 쫓아내세요. 저런 나라하고 숙이 안 맺어도 안 맺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이거 참. 좀 흥분했으니까 좀 차분한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먹방 유튜버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대는데도 살이 안 찌잖아요. 그쵸? 어쩔 때는 막 초밥 200개 먹고 한 번 촬영할 때 막 2만 칼로리까지 먹고 자 왜 살이 안 찔까요? 어떤 영양사분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줬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4가지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는 소화 흡수 장애. 먹방 유튜버들은 소화 흡수 장애가 있을 수 있답니다. 즉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보통 위에서 분해된 뒤에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이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살이 안 찔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운동. 먹방 유튜버들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다. 촬영을 하지 않는 날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요. 하긴 뭐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라든지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먹지만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사실 수영이 열량 엄청나게 소비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요거 되게 효과 있거든요. 식사도 하시고 14시간 동안 한번 굶으시고 일본 먹방 유튜버들은 1일 1식을 하거나 촬영할 때만 음식을 먹고 촬영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몰아서 먹으면 위가 펑크 나겠죠. 근데 저는 이 영양사분은 너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대부분은 4번째죠. 먹뱃, 먹토. 무슨 말이냐? 먹고 뱉기, 먹고 토하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먹뱃으로 논란이 있었던 유튜버들 많았고 급기야
뭐 채널을 내렸던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촬영할 때는 주어진 음식을 모두 먹지만 끝나고 바로 비우는 거죠. 네, 이렇게 했다가는 곧 평생 병원 신세지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였던 한 유튜버는 코로나 이후 먹방으로 전환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경우도 있고요. 과도한 음식 섭취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요. 일반인이 먹방 유튜브를 따라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고요.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먹기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실제 미국에서도 뭐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에서 실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고 저렇게 먹방 유튜버에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건 좀 미련하고 무식한 짓 같습니다. 비추합니다. 자, 미국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남가주의 교통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뉴스입니다. 4월 기준 작년에 비해서 95%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경기 재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라스베가스에 초대형 호텔이 오픈이 되네요. 와우, 세계 힐튼 호텔에 무려 3,506개의 객실 6월 24일 날 개장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사진 보이시죠? 윈 호텔과도 약간 디자인이 좀 비슷하고, 그쵸? 제가 이번에 베가스에 가을 정도에 갈 일이 있으면 가서 한번 특별 취재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소식 전해드릴까요?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라곤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잘 발사했으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가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인가? 지금 테슬라 현재 주가 플러스 1.64% 오르고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지금 월요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저렇게 불안하나? 자, 미국 로컬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하게 추적 수사에 단죄하려는 코비드-19 증오범죄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94대 1이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승인됐죠. 반대하는 일이 저거 누굽니까 저거?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와 FBI LA 지부 등 치안 당국도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협조와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서는 대형 백신 접종소들이 어제부터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는 주민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 없는 워크인 접종은 백신 물량이 남는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UC와 칼스테이트 대학이 올 가을 학기를 앞두고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모든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미국의 고령층이 80%를 넘으면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죠. 입원 환자 1일 평균은 1월 초보다 30% 떨어졌고요. 사망은 무려 80%가 줄었습니다. 한편 16세 이상 성인 중 80%가 접종을 마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에 성공한 미국의 보건당국은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안 돼.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자, 인도 꼴라죠. 잔슨앤잔슨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오리건주에서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번 주말부터 잔슨앤잔슨의 접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4월 29일 4.29 LA 폭동이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 한인과 흑인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흑인과 화합하고 교류하고 싶지만 저 흑인 놈들이 우리의 한인 여성 노인들을 폭행을 하니까 문제죠. 답답하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열린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탄력 맞나요? 팬데믹 이후 퍼진 재택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감축되면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5%가량 향상시킬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코로나 터지기 한 3년 전부터 회사의 오피스를 자택근무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신의 한 수였죠. 갑자기 왜 니 잘난 척하냐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좀 들어보세요. 인터넷만 되면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회사를 돌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안 되는데 일만 많이 있는 부서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스마트폰 갖고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고 난 뒤로는 굳이 회사 오피스가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꼭 출근해야지만 일을 하는 직원들은 과감히 인력을 줄였고요. 어디에 있든지 책임감 갖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베네핏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 2년 있다 터졌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표정 관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얼바인도 보면 지금 오피스 건물의 그 부동산 공실률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돼도 예전처럼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직원은 35%, 그 다음에 집에서 그냥 자택근무하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직원은 39%, 그 다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회사 나가고 싶다 하는 직원이 4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북한 정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북한 관련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권 중요하긴 하지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해이한 방역 태세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도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으며 연일 세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이러다가는 작년 이맘때 미국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정부의 안이한 대처, 답답합니다, 인도. 근데 요즘 미국에 인도 사람들 정말 많던데.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사흘 앞두고 열린 36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도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의 킹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보통 OTT라 그러잖아요.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OTT 업체들이 세계 각국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OTT 업체들의 해외 가입자 유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아마존 같은 회사도 비영어권 언어로 제작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용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임에도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듯이 할리우드와 국제 컨텐츠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가 현지화되면 될수록 전 세계에서 더 큰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쵸? 대한민국도 보면 킹덤, 승리호, 그쵸? 차인표 성공은 못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국내 영화 감독들, 제작자들과의 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이 되겠네요. 자, 인텔의 CEO 팻 겔싱어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22일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앞으로도 2년은 더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년은 더 갈 수
그 근거로서 1분기 실적 부진이 경쟁력 하락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인텔 이번에 실적 발표 별로 안 좋았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글쎄요 2년을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오피스의 공실률에 대한 맨하튼 쪽도 지금 비껴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사무실 공실률이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분기에 맨하튼 사무실 공실률이 16.3%에 달했다는데요. 이는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맨하튼 공실률은 11.3%였습니다. 자,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맨하튼 사무실 수요가 감소했다면서 향후 몇 달간 맨하튼 사무실 공실률이 전례가 없는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 건물주가 돈 버는 시대도 끝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새로운 것, 한 발 앞서가는 것, 이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미즈놀 브리핑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시간 빨리 흐르죠. 오늘 벌써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은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입니다. 주식도 쉽지 않고 코인도 쉽지 않고 부동산도 쉽지 않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결혼할 때에 정말 양가 부모님들이 잘 사는 것이 최대의 효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요즘 문득 생각나는 하루하루입니다. 버티시고 하루하루 사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으시고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오비베어, 한국의 오비베어 그 호프집 한국 서울에 그 갑질하는 건물주들과 그 에이오프 사장 그 기사를 유튜브를 보면서 참 어쩜 저렇게 탐욕과 욕심이 지는 건물을 몇 개나 갖고 있으면서 저런 못됐나. 네, 거기 오비베어 1세대 사장님이 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 제가 또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1세대 사장님이 지금 94세신데 10시면은 칼같이 한국의 최초 생맥주집이에요. 10시면 칼같이 호프집을 다 드셨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술 마시던 분들이 10시면 일어나서 그다음 맥주 한 잔 더 살 돈으로 과자 한 봉지 사서 집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게 이제 가장들, 아버지들,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 나름대로의 그 사업 철학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따님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라고요.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 한국에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지금 버티다가 폐업하는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닌 경제적 자유의 배에 타고 있으니까 괜찮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버티면은 주말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버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버텨나가시는 분들, 우리 미즈놀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겁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라니맘닷컴 주문하신 분들 내일 원포인트 레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오전 8시입니다. 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